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4부 민주당은 비상 중인데요. 오늘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 뜬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나선 모양이에요. 이제 조서. 근데 이번에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서에. 근데 어쨌든 다 끝나고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얘기가 궁금한데요. 예. 아마 이제 엊그제 9월 9일 날 출석했을 때, 예. 신문 조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또 국민의힘 측에서 많은 또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피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현재 알려지기로는 오늘 추가 소환에 응해서 진술을 하고 지난 9월 9일 분까지 예. 전부 다 읽어서 아마 서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저도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13일째 단식하고 있고, 그런데 네. 이 와중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선 검찰이 오늘 이제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바로 지난번에 백현동 건과 합해가지고 예. 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18일쯤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이런 수준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측으로 많은 법조인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영장을 청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실질심사에 응했는데 예. 거기에서 그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야말로 검찰로서는 체면을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이 검찰의 야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계속 이재명 대표가 예. 대표직에 있으면서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검찰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단식 중에도 무리하게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고 검찰 스스로 행동의 정당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지난번에 사인 안 한 조서 있죠? 그거는 네. 계속 사인을 안 했고 오늘 조사만 서명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단식이 계속 이거 단식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전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지금부터 약 한 10수년 전 일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젊을 때 그 당시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가지고 단식을 저는 12일간 한 경험이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나이는 그때의 저보다 좀 훨씬 됐기 때문에 좀 수평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의지만 강하다면 저는 단식을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경험자로서.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다만 현재 검찰의 2번 소환 조사에 응함으로써 소위 이것이 방탄단식 아니냐라고 하는 처음에 어떤 조롱 섞인 비아냥 비슷한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고 단식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직접 언급을 하지 못하시겠다면 김기현 대표에게 한번 단식장을 좀 찾아가서 단식을 좀 멈추어 달라라는 좀 대통령의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손을 잡고 일으키고
좀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대화의 물꼬를 좀 터나가는 협치 출발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게 단식의 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연관된 얘기지만 박수성 님이 예전에 단식 12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이 장기 괴사도 발생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은 예. 한 3일째 되는 때 굉장히 좀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니 3일이 넘어가니까 좀 안정이 되고 12일째 되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좀 모든 정신도 더 맑아지고 단식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긴 했었거든요. 물론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큰일 아닙니까? 예. 안보도 그렇고요. 경제는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그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일본에 처음으로 역전당할 그럴 위기에 좀 처해 있는 것이고 좀 전 세계 선진국들이나 심지어 동남아시아 영내 국가들도 전부 다 경기를 코로나로부터 회복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여야의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그 경제, 민생, 또 안보 이런 고통 앞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아니라 빨리 제1야당 대표를 좀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여당은 이걸 자꾸 조롱하지 말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민생 정치로 협치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만배 씨하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문제요. 예, 자, 예. 일단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대선 기획, 공작,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기문란.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상호 당시에 대선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 언론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문제가 이미 정영학 남욱 녹취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녹취록에 대체로 나와 있었던 이야기고 대선 3일 전에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되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센세이션하거나 그렇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상호 의원 본인도 그 녹취록에 근거해서 그 전부터 한 10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어떤 내용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소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조숙사를 받으러 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든가라고 한 이런 등등의 그런 소위 얘기해서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려 했다라고 하는 공작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던 그런 이야기였다고 우상호 총괄선대본 인터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김만배와 신학님이라고 하는 언론인들이 돈을 주고받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언론 윤리상 부적절한 부분은 그대로 수사해서 있는 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핵심은 여기에 공작 기획이고 민주당이 배후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이 배후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모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두 언론인 출신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고요. 그거와 섞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이 그렇게 배후에 있었다라고까지 물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배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밝혀진 것도 없고 연결고리가 나온 것도 없고 당연하죠. 네. 근데 일단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돈이 오간 거, 예? 예. 차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차값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돈이 오간 거.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일 차값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금전 거래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죠? 예. 그게 뭐라고 추측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특별수사팀도 그러니까 지금 밝히면 되는 일이고요. 배후는 없이도 자신들끼리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그런데 그런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어떠한 그 근거도 없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끌어들이고 이재명 후보 측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 부적절한 게 뭐냐면 지금 뭐 KBS, MBC, JTBC를 콕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검색을 해보면 그게 뉴스타파 그 녹취가 나온 게 3월 6일인데요. 그걸 보고 3월 7일 날 이제 모든 언론이 다 인용 보도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보도의 기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일방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한쪽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자 그 당시 이제 야권이죠.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전부 반박을 하는 그런 제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용 보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인용 보도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사실관계가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색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배후설, 그 다음에 이 언론이 함께 짜고 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문제는 분명하게 그건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언론사들이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법적 예, 그렇습니다. 간다. 그리고 예. 그 똑같은 기사의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포맷으로 전부 KBS, MBC, JTBC뿐만이 아니라 TV조선, 채널A, MBN 등 모든 언론, 연합뉴스 TV까지 모든 언론이 다 거의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3월 7일 날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게, 네. 지금 뉴스타파 측에서 보도한 내용의 핵심 인물은 조우형이란 인물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네네. 그러면은 인용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네. 조우형이라는 인물에 대한 접촉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제가 3월 6일 날 보도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봤는데 조우영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그 네. 멘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 예. 핵심 인물에 대한 멘트를 따고서 그것도 함께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언론인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당시 3월 6일은 아시다시피 대선 3일 전인데요. 예. 이 각 캠프에서 많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범죄 조직 마피아 연루설, 또 아들 무슨 연루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들을 얼마나 많은 뉴스를 쏟아냈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서로 전쟁 같은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이 나오면 뭐 그것을 반드시 끝까지 검증하고 무슨 뭐 SNS 올리거나 활용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그렇게 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용 보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용인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범한 시점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검증하고 인용 보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뭐냐면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조우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검찰 당시 그 뉴스타파의 보도 그때는 네. 참고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참고인이냐면 부산저축은행 뭐 누구의 돈 심부름 때문에 참고인으로 간 거고 실제로 그것이 뭐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이런 걸 덮기 위해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2014년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 미흡하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뭐 뉴스타파에서 72분짜리 다 공개한 걸 다 들을 이유도 안 들어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또 조우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져 있기를 2011년 윤석열 그 당시 주임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의 그 문제로 한 7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유독 이 조우영 씨만 불기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70여 명이 다 처벌을 받았는데 아니, 그런데 참고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고인은 기소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예. 그런데 4년은 2015년에 수원지검에 오면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2년 6개월인가 실형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뭐 아무리 참고인이라도 그런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사안이 뭐 나올 다르다는 수가 거예요.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조사했던 사안과 2014년에 그 불거져서 이분이 실형을 살았던 사안과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드린 말씀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 부실 수사였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의심을 받는 음흠. 뭔가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인물인데 예. 대선 3일 전에 이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입장을 들을 수 없다 해서 그 인용 보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실관계를 언론이 확인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아유, 네, 더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었습니다.